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여러분 164페이지 펴입니다. 164페이지 재산세 우리 과세대상에서 토지용구분 여러분 오늘 중요하죠. 그래서 토지용구분은 재산세 좀 여기 요 부분만 좀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이제 오늘 자세히 공부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익히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용구분은 뭐 재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출제 가능성이 낮았지만 또 종부세하고 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재산세 문제에서 또 종부세에서는 또 거의 또 토지용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또 풀 수 있는 종부세 과세상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집은 164페이지고 문제집 164페이지 38번 문제 여기 볼 건데 일단 요약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은 여러분들은 58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8페이지 보시고요. 자, 요약집 58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 여러분 보니까 뭐 빈자리가 좀 보이는 것은 하여튼 휴가를 갔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구나. 어디 학원 방학했었죠 우리? 여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뭐 올해는 어디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여가지고 하루는 강의하고 하루는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돼 있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냥 못 가고 강의만 연락이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이 더웠다가 뭐 이렇게 시원했다가 더웠다 시원했다 막 이러니까 이게 그냥 목도 안 좋고 뭐 그래서 그동안 몸도 안 좋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올 여름이 이렇게 그냥 시련의 여름이 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여튼 좀만 잘 견뎌내시고요. 자, 요약집 보시면은 57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02번 테마 과세대상인데 보시면 별표 3개였죠. 재산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였고요. 자, 지난 시간에 토지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 살짝 문제 풀고 또 배웠었습니다. 토지 보면 화살표 모든 토지죠. 그래서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미등록된 토지 포함하고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하고 건축물은 취득세 원칙으로 범위 동일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범위 동일하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고 골프연습장 같은 거. 그래서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건축물 당연히 포함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요. 별장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재산세 대상 주택분에 포함하고요. 선박항공기는 보시면 되고 그럴 때 우리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면적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뭐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잡종지 1000평, 공장용지 1000평이 있다.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눠서 과세할 때 이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죠.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또 토지를 이용할 때는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땅덩어리 잡고 임금 많은 나라니까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선받는데 물려줘야 되겠죠.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토지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누는데 생산 관련한 토지용 모습도 있고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용 모습도 있고 또 나대지 잡종지 같은 토지용 모습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사치성산 토지 같은 이런 토지용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용 모습은 농지, 목장,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 또 공장용지 같은 토지용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토지용 모습이 사회적인 효용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상 토지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얘네들은 따로 모아서 별도로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다음으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또 살성산 토지,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는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높은 고율의 세를 중에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고 분리대상 토지는 또 뭐하뭐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나눠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그 2번에 보면 토지용 구분이요. 농지는 원래 저율분리상 토지인데 농사 짓는다고 해서 다 저율분리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위치를 봐요.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를 봐서 농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저율분리상 토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자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 한복판에 한 2, 3천 평 땅이 있는데 아침에 샐러리맨들 우르르 출근하는데 혼자 삽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고 그러면 토지 효율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데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데 있는 농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할 것이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그래서 농지는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저율분리. 딱 봐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또 목장은 위치, 면적을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를 다 봐요.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장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목장의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목장 용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면적 제한도 있다고 그랬죠? 왜 목장은 면적 제한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돼지 잡종지 왕창 산 다음에 거기다가 새끼 돼지 한 마리 데리고 가가지고 리본 하나 달아주고서 야 놀아라 그런 다음에 새끼 돼지 꿀꿀꿀 돌아다니면 여기는 다 돼지 목장 이런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목장은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목장은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로?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또 목장 구는 면적이요. 자, 우리 구는 면적은 깡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든 다 있어도 된다고 그랬죠?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 용지든 구는 면적에 뭐가 있다 그러면 위치 기준을 만족시키죠?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자,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이면 저율분리상 토지로 목장. 근데 목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도 자, 기준 면적을 초과한 목장 용지는 목장 용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로?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또 토지용금제 풀 때 미리 말씀드리면 하여튼 앞 동네 뭐라고 되어 있던 뒷 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도 위치 면적을 봐요. 그래서 공장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뭐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공장 용지를 인정하지 않고요. 또 뭐 공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도 기준 면적을 따져서 공장도 역시 그렇지 않으면 공장도 면적 따지지 않으면 자, 넓은 땅에다가 공장은 일부만 하고 나머지 저 넓은 땅 다 공장 용지 이럴 거기 때문에 면적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풀리지만 있을 곳에 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 용지는 무조건 뭐가 된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하고요. 이 4번 보니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디나 다 있는 거죠? 뭐 시골이든 도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일반 건축물은 위치는 안 보고 뭐만 본다? 면적만 봐서 자,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이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별도 합산대상 토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로 과세한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그래서 토지용구 문제 풀 때 농지는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를 보고 목장은 위치, 면적 다 봅니다. 공장도 위치, 면적을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 면적만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따져서 토지용을 구분합니다. 자, 넘기시면 58페이지. 자, 토지, 우리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할 때 분리대상 토지, 별도 합산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공부합니다. 그 이유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저를 보시면 분리대상 토지는 또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여러분. 자, 분리대상 토지는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분리 과세 대상과 그 다음에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나눠줍니다. 그랬을 때 저율분리 대상 토지는 또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나누죠. 그래서 007%, 0.07, 007% 저율분리 대상 토지와 0.2%, 0.2% 저율분리 대상 토지요. 고율분리는 4%죠. 네, 그랬을 때 007% 저율분리 대상 토지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예요. 임야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있으면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는데 여기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임야들만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조율의 세율이 적용되고 자, 빵2% 조율비상 토지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정공사 어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엄청 많이 있죠. 기본소에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추려서 이 정도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렇게 하시고요. 보시고 4% 고일비상 토지는 고구락장 자,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사치성산 토지는 4% 고일분리입니다.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표준 세율을 세분화해서 기억하시자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007, 빵24, 비례세율. 007% 어떤 거 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빵2% 어떤 거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 어떤 거? 사실상산 토지. 고불학자, 골프장 토지입니다. 먼저 그러면 58페이지 분리상 토지. 자, 저율분리 007% 저율비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운동부터 여러분들 하시고, 아이고, 예.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예.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기지개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예. 아유, 휴가도 못 가고 하여튼, 원래 제가 일단 휴가는 일단 제 스스로가 일단 어디 이렇게 계속 똑같은 생활하면은 가끔씩 병이 나가지고 제가 어디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못 돌아다니면 병이 나가지고 강의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풍경도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디 돌아다니면 못 다니고 올해 공부만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지 뭐 일단 뭐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그 학원 일정에 맞춰줘가지고 그냥 요때 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휴가를 못 갔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강의를 빼는 한이 있더라도 강의를 만약에 나한테 제가 딱 원하는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휴가를 딱 요때 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학원이 있으면 내년부터 그 학원은 바로 그냥 강의를 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강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휴가를 가겠다. 내가 이미 학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몇몇 학원들한테는 저한테 올해 그 학원 때문에 휴가를 못 간 그게 만든 그 학원들한테는 내년에 강의를 안 할 거니까 내년에도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즉시 내가 안 할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 내가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하여튼 좀 심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좀 가끔씩은 바람을 쐬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올 가을에는 그래서 좀 이제 한가해지면 여러분들 한참 바쁠 때 저는 좀 한가해지면은 그냥 어디 혼자서라도 어디에 좀 나갔다 오던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도 저 가족들하고 하는 여행도 여행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혼자 돌아다녀야지 뭔가 이렇게 좀 뭐가 풀리지. 저 같은 경우는 누가 같이 다니면 이게 안 풀려 이게. 그래서 혼자서 좀 방황하다 오고 자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냐고요? 가을이 돼야 돼. 여러분도 한참 바쁠 때 이제 그때 이제 전 좀 한가해지니까 그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올해는 하여튼 힘내시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농지 봅니다 여러분. 농지 자 007% 절비상 토지 농지 보시면 자 농지는 우리 지목이 재산세선 전답과 수원 3개 지목인데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토지용 달라진다고 그랬죠? 개인 소유 자격농지하고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서 개인 소유 자격농지요. 거기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위치 이렇게 써 있어야죠 위치. 그래서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위치를 봅니다. 이시살 곳에 있으면 분리, 이시살 곳에 있으면 종합인데 표를 보세요. 군읍 면적이면 깡촌이죠? 이시살 곳에 있는 거지 뭐든지. 그러니까 뭐가 돼? 토지용은 분리. 그 다음에 특별시광시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는 개인 소유 농지 이시살 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리. 근데 시지역에 여기부터 주의하셔야죠.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
농지 한에서는 뭐가 된다? 있을 것에 있다고 보니까 분리 대상이 토지가 되고, 자, 도시적 내 개발장구역 녹지적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가 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합산이고, 특히 도시적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는 있을 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자, 화살표 보니까 과세기준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뭐가 돼요? 종합합산입니다.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를 보시면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이죠. 무슨 제조업이나 출판업이나 유통업을 영위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뭐 회사, 자, 법인 단체 보면은 다 농사 안 지은 게 주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5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종농, 매사, 농입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요. 그 다음에 농업법인, 주식회사 제외하고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법인이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요. 음성고 동네 같은 데서 농지 갖고 있는데 농사죠. 생산된 농산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또 한국농촌공사가 농각 보급용으로 소유하는 농지, 이렇게 해서 종농, 매사, 농 같은 이런 경우만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에 분리상이 됩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죠? 이렇게 5가지에다가 다른 거 집어넣고요. 그리고서는 원칙적으로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종합합산입니다. 그 손가락 표시 보니까 다만 동그라미 1, 3, 4에 해당하는 농지는 1990년 5월 30일 전부터 자, 소유하는 경우에 한해서 분리상이 되는 거고요. 또 별 표시 보니까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소유 농지.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거면 농사는 게 주업이에요? 아니지. 자, 그러니까 가공하는 게 주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소유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농지에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졌고요. 개인 소유 농지는 위치를 바꾸요. 목장 봅니다. 제목 옆에 땡땡 해놓고 위치 플러스 면적 돼 있어야죠. 예. 목장 위치 면적을 보는데 군읍 면적이면 깡촌이죠. 있을 곳에 있고 오른쪽 보세요. 기준 면적 이내면 풀리고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특별시황시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종합합산이고,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어요.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뭐가 되고 종합합산이에요. 이거. 자, 근데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적 내에 자, 개발장구역이나 녹지지역 이외에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으면 자, 있을 곳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럼 뭐가 된다? 종합합산 상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목장 위치 면적을 따지고요. 자,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목장은 사실은 개인이 소유하든 축산업 법인이 소유하든 개인 소유, 법인 소유 물론 달라지지 않고요. 자, 임야를 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계시면 다 종합합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낮의 합정주처럼 취급해서 분리 대상이 되는 것들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종중 소유 농지와 함께 분리상이 되고, 또 공익 목적의 산림보호 육성 등의 일정한 임야들이 자, 분리상이 되는데, 시험에서는 얘네들 지금 기역번부터 키읔번까지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얘네들 중에서 막 뽑아서 시험에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서 토지용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역번부터 키읔번까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외울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정확히 일일이 다 외워요?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자꾸 익혀두는 수밖에 없는데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주로 분리상 임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역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법 나왔죠? 에 따라 특수산림사업 지구 나왔죠? 자, 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니은번 문화재보호법 법 나왔죠?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나왔죠? 내에 있는 임야라든가. 디귿번 자연공법에 따라 법 나왔죠? 공원자연 환경 지구 내에 있는 임야요. 지구 나왔죠? 그래서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이런 임야들. 59페이지 리을번 개발장구역 및 관리 관한 특별조치법 법 나왔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임야라든가. 그 다음에 미음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제한보호구역 구역 나왔죠?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냐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미음번도 다 이런 식으로 법 나오고 대개 구역 지구내에 있는 임야들이고, 키읔번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그래서 이것은 또 몇 년 전에 종부세에서도 나왔었고요. 법 나왔죠? 구역 내 임야죠? 이런 것들 분리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중소 임야,
또 범람하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가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개인 법인 소유 임야는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빵 2% 봅니다. 007% 농지 목장 임야 담았고, 이제 빵 2% 공장 그 용지 제목 옆에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 있어야 돼? 위치 플러스 면적 써 있어야죠. 공장 위치 면적을 봅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시니까요. 구는 면적이 있어요. 깡촌이죠. 기준 면적 이내니까 있을 곳에 있고, 공장이 기준 면적 이내니까 분리. 근데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종합합산이고,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도시역 밖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종합합산이고, 공장이 여기부터 이제 주의하셔야죠.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고 있을 곳에 있는 거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돼? 분리.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볼 것 없이 종합합산이고, 여기 특히 이제 주의해야 돼. 공장이 도시지역에 도시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고 기준 면적 이내일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뭐로 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이거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는 거 꼭 주의하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또 빵 2% 공장 용지와 함께 저율불상이 되는 것들 엄청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추려놓은 거, 염전, 과세기준율을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포함해서 염전, 터미널용 토지, 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등이 빵 2% 저율분리고요. 자, 007 빵 24 4% 고율분리는 고불악장 골프장용 토지가 4% 고율분리고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봅니다. 소유자별로 얘네들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별도 합산이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얘는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면적. 면적을 봐서 땡땡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별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이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이라는 걸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뭐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본서에 보면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이 쫙 법에 나와 있는데 일일이 그걸 외울 것은 아니고, 자,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은 3배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례 연습했어요. 어떤 상가가 이런 것도 사례가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고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은 3배인데 이 상가의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전체 토지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이런 거 했잖아요. 상가가 있는데 상업지역에 있고, 이 상업지역에 있는데 상가가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은 300이고, 자, 이거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고 전체 토지는 이게 1000제곱미터고, 그랬을 때 1000제곱미터고, 요거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럼 몇 제곱미터예요? 별도?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해서 구한 면적이 기준면적이라며요. 그 기준면적 2, 3은 6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면적이 되고, 종합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전체 1000에서 600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종합합산이겠죠? 그러니까 1000에서 600배는 얼마? 4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면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 사례 이거 아직 계산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사례 문제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여기 별표시를 하시라고 그랬죠. 2번이 요거. 자, 올해 2016년 추가된 내용인데,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철거 멸실된 주택의 부속 토지요. 자, 철거 멸실로부터 6개월 이내는 이걸 뭐로 본다? 별도 합산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 그거 희한하네. 왜냐하면 건축물이나 주택이 철거 멸실됐어요. 그러면 나대지 상태잖아요. 그러면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할 것 같은데, 이것을 철거 멸실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별도 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고요. 별표시에는 꼭 알아두고 올해 개정세법. 자, 3번 별도 합산대상 의제 토지요. 기본서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이거. 예, 그래서 엄청 빽빽하게 나와 있는데, 예, 뭐 일일이 외울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서는 이것도 이 중에서 막 뽑아서 요 지문에 깔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자, 규칙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충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얘네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내는 곤란하고
그래서 업종에 뭐 실내에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곤란하고 일정한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입니다. 되게. 그래서 자동차 운전학원 토지.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해 드렸죠? 군대에서 제대하고서 제가 얼마 안 돼서 저희 동네 운전면허 학원 운전면허 학원 갔는데 얘기해 드렸잖아요. 갔더니 동네 제 여자 후배가 동네 살던 애가 거기서 접수하는 직원으로 있길래 그냥 갔더니 그냥 어떻게 얘가 그냥 굉장히 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첫날 하여튼 접수하고 돌아오는 날 운전면허 갔다 오는 날 역시 한국사에서는 인맥이 최고다 내가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운전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이 처음에 첫날은 친절하게 이렇게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분위기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막 어리버리하고 시동 꺼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봉고차 학원 가는 봉고차에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방석 안고 가면서 담배 두 갑 사갖고 가는 여자 보고서 저도 담배 두 갑 사갖고서 운전 일종 보통은 트럭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그냥 포터 그거로 하잖아요. 그래서 조수석 위에다 딱 올려놨더니 담배 두 갑 그분이 타시면서 뭘 이런 걸요 하하 웃고 그러더니 그날은 그냥 내가 뭐 실수하고 막 그래도 처음엔 다 그렇죠 뭐 웃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날 보면서 느낀 게 역시 한국사에서는 인맥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사회생활을 제가 뭐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쭉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역시 한국사에서는 그것이 진리다 역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또 제가 뭐 그런 에피소드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운전면허 관련해서 에피소드 또 하나는 안 했나요 여기서? 제 옛날에 공부할 때 제 고등학교 후배가 있었는데 제가 공부할 때 고중부할 때 고등학교 후배가 있었는데 스터디 그룹에 고등학교 후배 녀석이 있었는데 여러분 서울대도 똑같은 서울대생이 아니에요. 여기 뭐 이건데 저희도 있겠지만 서울대 애들 중에서도 또 뛰어난 놈들이 있어요. 진짜 뛰어난 놈들. 그 중에서도 뛰어난 놈들이 있어가지고 괴물 같은 애들인데 제 후배가 그런 녀석이에요. 어느 날 걔는 사회대 계열이어가지고 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 당구 치다가 형들 따라 어울려서 당구 치다가 나도 사법시험 한번 공부해볼까?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 한 2달 남았는데 그냥 두 달인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그냥 공부 안 하다가 다른 거 하다가 그냥 해가지고 한 2달 이렇게 슬쩍 봤는데 합격했어요. 제가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든 하여튼 그냥 2차 합격으로 그런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공부할 때 있죠? 하루는 그 바쁜 와중에 있잖아요. 난데없이 운전면허를 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운전면허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나중에 따지 뭐 운전면허 뭘 지금 꼭 따냐 그랬더니 운전면허 갑자기 필 꽂혀가지고 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필기 시험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기도 막 배우고 그러더니 어느 날 시무룩하게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실기에서 코스 뭐 이런 거에 떨어진 줄 알았더니 이 녀석이 필기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놀렸어요. 다른 애들이. 야, 어떻게 그걸 갖다 떨어지고 그냥 조금 보고 가지 그걸 안 보고 갔지 막 이러면서. 근데 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보려고 이렇게 좀 봤었나 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술 먹고 그러다 아침에 이제 시험 보러 가는 날 이제 막 대충 막 급하니까 이제 안 보았다가 아침에 막 좀 봤나 봐요. 이렇게 보고. 당연히 자기는 한번 훑어봤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필기 시험에서 하여튼 부족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다음에는 싱글벙글 해갖고 왔어요. 코스도 붙었다고 하면서 싱글벙글 했어. 그러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운전면허 필기 시험 100점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다 놀렸어요. 쓸데없이 운전면허 시험 제일 쓸데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운전면허 필기 시험 100점 맞는 사람이 제일 쓸데없는 거지. 100점 맞는다고 자격증 2개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코스 시험에서 무슨 실기에서 가산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놀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여튼 그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읊어드린 것들을 잘 보세요. 제가 읊어드린 것들을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상을. 자, 왜냐면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 그래서 제가 읊어드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게 이런 거구나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느껴보세요. 자동차 운전학원 토지, 주행연습장, 코스 연습장 필요하죠. 공지, 차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버스, 택시 세워놓으려면 차고지 필요하죠. 공간이 필요하죠. 공지. 그 다음에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유통단지안의 유통시설용 토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장용 토지, 또 건설기계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또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이런 것들, 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공원묘지 같은 거 다 지금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죠, 여러분들? 예, 야외에서. 그 다음에 또 거기 교재 우리 한번 보세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면 고율분리인데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런 것들 재작년에 나온 건데 이런 것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는 거. 이렇게 해서 쭉 제가 얘기한 것들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요. 더 많이 있지만 뭐 대충 추려서 이 정도. 4번 봅니다. 예외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 무슨 얘기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도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또 가로 안에 사용 승인 X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이런 것들. 자, 얘네들은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가지고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양가로 2번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200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부속 토지 시가 편익이 몇 프로예요? 2%에도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해당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 이런 저가격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데 이건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이 시험에서 뭘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로 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봅니다. 이 건축물 깔고 있는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는 거예요. 꼭 주의해서 봅니다. 바닥 면적과 그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를요. 넘어갑니다. 60페이지 봅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운전면허 저 떨어진 저 후배 얘기해 드렸듯이 결국 합격했어요. 걔는. 그러니까 뭐랄까 머리도 사람이 똑같은 머리가 아니고 그런 게 그 걔들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진짜 죽을 둥 살 둥 공부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잖아. 죽을 둥 살 둥 공부했는데 더 오래 공부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녀석은 좀 짧은 기간 동안 좀 봤는데 그냥 합격해버린 거지. 그러면 그런 애들을 볼 때 우리는 보통 저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어떤 걸 느끼냐면 힘이 빠지는 거지, 힘이 빠져.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애들도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떨어진다는 얘기지. 왜? 안 보니까 제대로 아침에 그것도 미리 좀 대충 편안한 상태로 전날 봤어야 되는데, 예? 아침에 가면서 대충 이걸 그냥 안 보고 술 먹고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대충 가면서 보고 가니까 그걸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누구나 안 하면보다 떨어지는 겁니다. 안 보면 떨어지는 거.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지. 뭐 제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그게 됩니까?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하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공인중개사도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제 아무리 어떤 분들도 안 하면 떨어지는 거고. 다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정 시간까지는 요게 중개사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 60% 득점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과 이걸 돈을 쏟아 부어야지 그 60%가 되지. 그게 또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만하지 말고 또 공부, 제가 그 수원에 어떤 수강생분 얘기해 드렸는데 그 수원에 이도영님인가 김도영님인가 또 도영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 요맘때까지 있죠. 그 수원에서 그 예전에 그 재작년인가 작년에 합격하셨지, 작년에. 예, 근데 수원에서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8월 달까지 거의 그 학원에서 모의고사 3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점수가 이제 좀 되니까 그 9, 10월 달에 또 뭐 다른 일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쁘고 좀 그러니까 그 90월 과정도 생략하고 90월 과정 생략하고 자기 그냥 공부했던 거 그동안 대충 훑어보면 될 줄 알고 그분 그 학원 접수 안 하고 90월 안 나오고 그러고서 공부하시다가 떨어졌죠.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이게 시험용 공부라는 것은 2주일만 안 하고 보세요. 그러면 바로 헷갈려 버린다고. 이게 시험용 공부라는 게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시험용 공부는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공부 엄청 많이 해서 이제 아는 것 같죠. 시험장 끝나고서 이렇게 나오면서 한 일주일만 술 먹고 놀아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는 안 난단 말이죠. 대충만 큰 줄기로. 이 시험용 공부라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90월 달 안 하다고서 결국은 자만하고서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 26회였죠? 26회 겨울에 이번 오셔가지고 제가 학원에 그냥 놀러 오셨길래 제가 그러지 말고
자만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2차, 1차는 되셨어요. 근데 2차가 특히 이제 조금만 안 하면 헷갈려서 떨어지거든요. 2차 암기가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 좀 더, 예, 자,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일찍 등록하셔가지고 5월달부터 오고 그러지 말고 2차 그냥 1월달부터 학원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기억만 유지하면서 자, 하면은 합격하는 게 편안하게 합격하셔가지고 1월달부터 와가지고 작년 2015년이죠? 그러니까 26회. 그래가지고 겨울부터 오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맨날 보면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편안하게 항상 싱글싱글하면서 그냥 듣고 이렇게 편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쭉 마지막까지 하셔가지고 작년에 무난하게 26회 작년 합격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가운데 내가 누군지 저 몇 명이 있어요. 지금 공부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올해 무조건 합격할 것 같은데 세법도 그렇고 다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만하는 사람이 몇 명이 계셔요. 이 가운데 뭐 한다 그러면 안 듣고 그냥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9, 10월 과정도 혼자 공부한다고 괜히 또 자만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내년에 또 이렇게 또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합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는. 그래서 9, 10월 과정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에 다다음 주에 더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영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참 그 동영부터 먼저 시작하는 9, 10월달 일정 나왔나요? 네? 10곡 때부터 먼저 하죠? 네, 잘했어요. 왜냐면 이게 동영 모의고사부터 이게 먼저 보게 되면 어떻게 현상이 발생하냐면 동영 모의고사 먼저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점수가 지금 여태까지는 단원별로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취득 이런 식으로 공부했잖아요. 다른 과목도 그렇고. 그랬는데 전범위의 어떤 이런 트레이닝이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전범위로 40문제 동영 일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이게 안 나온단 말이지. 이게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와가지고 동영 1주차 안 나와가지고 뭐 공법 같은 거 보면 38점, 30몇 점, 뭐 42점 막 그렇더라고 학원 평균이. 그렇게 나오는데 학원 평균이 세법 같은 것도 40몇 점, 8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동영 2주 하고 하면 좀 올라가요. 그랬다가 이제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마지막 특강을 하는데 저 세법 같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3주차부터 점수가 이제 확 올라가요. 4주차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문제를 쉽게 냈냐 이러면서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괜히 쉽게 낸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작년에 제가 이제 3주차나 4주차 출제했던 것을 갖다가 1주차나 이런 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있잖아요. 또 안 나와요. 이렇게 잘 나왔던 거. 예? 요거 1주차 왜 이렇게 문제 어렵게 냈냐고 하는 거 4주차로 바꿔서 내잖아요. 똑같아요. 예. 내년 되면, 자, 그러면 요거 다음에 바꿔서 내면 문제 왜 이렇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쉽게 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특히 동영 1주차 때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1차 과목 특히 점수 안 나오면 사람들이 다 2차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했네. 이거부터 먼저 한다면 10곡대 특강부터? 네, 잘했네. 이거 특강 먼저 전범위를 쫙 한번 훑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안정돼서 나오고, 완전히 바닥은 깔지 않게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1주, 2주, 3주, 4주 활동. 이거 할 때 왜 올라가냐면 여러분들이요. 그냥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영 시험을 보잖아요. 준비 안 하고. 그러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큰 효과가 없고, 요거 하면서 2달, 제가 막판 공부는 2달이었잖아요. 이거 문제집 표시해놓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다시 안 보면 말짱 깡인데 언제 봐야 되냐면 이 동영 이거 할 때, 동영할 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약집을 한번 쭉 훑어보고 시험을 보겠다. 자, 아니면은 다음 주에는 문제집을 보겠다 그러면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요. 양이 많은 것들은 2주에 걸쳐서 하고, 볼 때 나중에 다시 볼 때, 여러분 문제집을 다시 볼 때 이걸 시간을 전날 언제 이걸 전체를 다 봐요. 그러니까 표시된 것만,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문제 읽고 정답 보고 중요 핵심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읽고. 그래서 이때 공부는 한 과목만 자세히 올해 일주일 동안 내내 민법만 하고 일주일 내내 학기론만 하고 이런 거 안 좋아요. 예. 그리고 또 이럴 때 동영 모의고사 공부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전체를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훑어보는 거 있잖아요. 스케일 이렇게 전체를. 그러다가 봐가지고 틀리면 그 틀린 부분이 내 구멍이니까 그 틀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좀 보고 보완하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집 같은 것도 그냥 쭉 이렇게 대충 하루 전날 그냥 이렇게 쭉쭉 읽으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집을 했다. 다음 주에는 내가 요약집으로 하겠다. 그러면 요약집으로 하고. 나는 여태까지 전국 모의고사 쫙 봤던 것들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다. 그러면 맞춘 거는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맞춘 거는. 틀린 문제.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복습할 때는 틀린 문제만. 틀렸던 것만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범위로 그런 식으로 쭉쭉 보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저희들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전체 스킵해주고 중요 포인트를 다시 익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들은 표현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3주, 4주차 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4주까지 하면 전범위로 이렇게 쫙 하고 문제 훑고 세법 같으면 160문제이기 때문에 16문제 나오는데 10배수 문제예요, 10배수. 그러니까 이거 거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면은 그러니까 세법은 기본적인 게 깔려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또 동용하기 위해서 공부하죠. 자, 다른 과목도 그렇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실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 지금 8월 말까지 모의고사 안 나오고 9월 초 안 나오고 그래도 마지막 이 9, 10월 과정을 잘 버텨내면 여러분들이 버텨내고 준비하시면 또 막 안 외워지는 것들 막 이제 여태까지는 뭘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지고 책을 보더라도 막 이렇게 했던 거 이때 대보세요. 이제 찬바람 지금 더워가지고 막 그렇지만 소슬바람 불고 아침 정신 바짝 나가지고 아이고 카운트가 지금 카운트다운 없나 카운트다운? 예. 왜 우리 학원은 카운트다운 안 해요? 카운트다운 딱 돼 있는 거 아침에 D- 뭐 70 며칠 뭐 60 며칠 막 이렇게 나오면 막 이제 마음이 이제 막 그래가지고 초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막 안 외웠던 것들을 막 다니면서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막 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점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공부는 제가 항상 경험하는 제 모든 철칙은 시험은 항상 막판 2달입니다. 그래서 요 막판 2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거니까 9, 10월 과정도 그리고 항상 동영모의사 나중에 제가 또 강조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겠지만요. 꼭 저 시간 엄수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시간 엄수. 우리 학원에 와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동영모의사도 빠져가지고 집에서 그냥 대충 자기 혼자 이렇게 문제 풀고 이런 분들이 안 좋아요. 이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 똑같습니다. 항상 시간을 딱 정해놓고 엄수를 해야 돼. 시간 놓고. 그래서 문제 시간 엄수. 방해 안 받는 곳에서 문제를 쫙 풀고 그 다음에 마킹하는 거 연습. 마킹 꼭 하고. 마킹 때문에도 나중에 여기 지금 시험 보셨던 분들 작년에 경험 있는 분들 보세요. 이름 쓰는 거부터 꼭 마킹 잘못되면 그거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걸 잘못 마킹해가지고 꼭 처음 아침에 가자마자 또 그것도 이제 뭐죠? 나눠주고 있어요. 이제 그거 할 때 꼭 바꾸러 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경험이 있는데 꼭 바꾸러 가는 사람이 교실에 한 2사람씩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킹하는 연습도 꼭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특히 이거 있죠? 여태까지 모의고사 보면서 연습하셨겠지만 자기가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오늘 열변을 토하고 있지 이거?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망했다. 자 마무리 빨리 짓게요. 이 9, 10월 달 되면 이제 동영모의사 할 때 꼭 여러분 마킹 거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자기한테 맞는 방식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한 문제 풀고 뭐 그 답지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표시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쫙쫙 이렇게 문제 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뭐 1호 4, 4, 3 이렇게 뭐 문제 보면서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옮기는 분이 있고 막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는 시간을 단축하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지 그거는 동영모의사 때라든가 이런 때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제일 맞는 방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거로 계속 이제 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연습을 하고 매일. 그래서 연습이 딱 돼 숙달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실전에서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꼭 그런 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한 칸 밀려 쓰거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산업인력관리공단 쫓아가가지고 막 갔다가 막 열받아가 쫓아가는데 분기탱천에서 왜 내가 떨어졌냐 가보니까 한 칸 밀려 있거나 뭐가 빠져 있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그래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연습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 또 시간 없어가지고 마킹 잘못해가지고 또 시간 5분 남았는데 답안 바꿔가지고 또 답안 뺏어가려고 하고 또 안 뺏기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평상시에 항상 마킹하는 것도 계속 연습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9, 10월 달은 이렇게 정리하고 전범위로 공부했던 거 복습하고 마킹하는 거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9, 10월 과정 2달 항상 제가 있으면 공부는 막판 2달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름 더운 날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왜 대답이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자,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종합합산 대상입니다. 소유자별로
얘네들끼리도 역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다 배운 거죠, 여러분들? 농지는 원래 분리상인데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것. 과세기준 6월 1년제 농작물의 경작에 상하지 않고 있는 농지는 농지가 아니죠? 종합합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의 원칙 종합합산이죠? 종농, 매사농을 제외하고서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위치를 보는데 일살곳에 있지 않는 도시형 내 농지여 자, 예,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제외하고 목장 원래 분리상이지만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 목장은 위치 면적을 보죠. 일살곳에 있지 않는 도시형 내 목장 요거 종합이고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든 좌우동간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임야는 원칙이 개인이나 법인 소유 임야는 종합합산이고 예외적으로 종중수 임야라든가 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공유목적 임야들이 분리상이 되고 공장은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용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이 되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자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볼 것 없이 종합합산입니다.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지만 또 2번과 3번이요. 무건축물의 부속토지라든가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토지가액의 몇 프로요? 2%. 이 숫자 정확히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100분의 2%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바닥면적은 별도고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되고? 종합합산.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가 있죠? 나대지, 잡종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탕색 박스 그거 봅니다. 첫 번째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례 들어가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거 이런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A 상가 토지를 갖고 있고 B 상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A 상가, B 상가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를 합산해서 원래 과세해야 되는데, 근데 B 상가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 받거나, 자, 감면, 즉 면제되거나 만약에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그러면 보세요. 어차피 얘는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되는데, 자, 얘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A 상가 토지 합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 비과세 과세 면적 경감되는데 합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게 비상가 토지라 할지라도 재산세가 비과세 면적 경감되는 토지일 때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서 바꿔서 이미 나왔어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례 나가는 토지의 경우에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별도나 종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비과세 과세 면적 경감되니까 다른 토지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상 토지 및 별도 합산상 토지 합산 방법. 이건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요 재작년에 신탁재산에 관해서 개정된 내용 3개가 있는데 같은 한 세트로 개정된 거 3개 중에서 2개는 시험에 나오는데 얘만 아직 안 나왔으니까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 합산 방법. 기억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수탁자 고유토지하고 신탁토지를 왜 합산해요? 근데 니은번 위탁자로 구분되는 신탁자에 속하는 토지 경우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콧물이 나와가지고 큰일 났네. 이게. 빨리 맞춰야 되겠네, 일단. 자, 여기 봅니다. 저 시간을. 갑과 을이 있는데, 자, 믿고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콧물이 나오고 정신이 없어, 지금 막. 덥다가 뭐 시원하다가 막 이러니까 요새. 자, 수탁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믿고 맡긴 A 토지, A 다시 토지가 있고 을이 믿고 맡긴 B 토지가 있을 때 신탁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는 건데 누가 납세무자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수탁자가 납세무자라는 거 지난 시간 했고 그럴 때 수탁자 병에 C라는 이 고유 토지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수탁자의 고유, 원래 자기 토지였어요. 자, 신탁 토지도 신탁하게 되면 등기 명의는 다 병명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요. 다 병명의로 되어 있어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있다고 하고요. 얘네들 다 상가 토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원래 같은 유형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 합산과세해야 되는데 얘 명의 다 병명이니까. 근데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합산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근데 다만 위탁자별로는 A 다시 토지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고?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이 얘기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바꾸면 뻔하지 뭐. 수탁자 고유토지와 수탁토지, 신탁토지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바꾸고 위탁자별로도 위탁자별로는 합산하지 않는다고 바꾸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됐고 문제집인데 일단은 제가 뭔 얘기하다가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저 후배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후배 얘기 운전면허 학원 얘기하다가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164페이지 우리 38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쉽니다.